충치검진과 치료를 하면 중간에 치료 계획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비용과 결과적인 비용이 틀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왜 치료 계획은 바뀔까요? 왼쪽 사진이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충치를 제거하기 전 엑스레이입니다. 빨간 선이 치아의 신경이고 노란 선이 충치가 보이는 선입니다. 신경까지의 거리가 상당해 보이고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충치를 제거한 후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거의 신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정말 많이 썩은 것만 관찰이 됩니다. 실제로 충치를 제거해보면 처음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 많이 커지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충치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 깊나를 대략적으로 보는 것이지 100% 정확한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의 범위가 커지면 때우는 재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3차원의 사물을 2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은 엑스레이에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관찰은 됩니다. 하지만 중간 사진에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의 충치가 얼마만큼 썩었는지는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제거를 해봐야 어느 정도 썩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썩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 치아는 신경까지 뚫렸고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사이면 충치 같은 경우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의 충치를 제거하면 다른 쪽 충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썩어 있다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도 않으므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라운이 덮여져 있는 치아는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라운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치아를 삭제한 후 접착제로 크라운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 접착제가 5년 이후부터 서서히 녹습니다. 녹은 공간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크라운 안에 치아는 서서히 썩게 됩니다. 크라운을 제거한 후 사진과 엑스레이를 찍어서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뜯기 전에 항상 발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보통 치아에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치료이고 성공률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치료하면 한두 개 정도는 뺍니다. 신경치료를 성공하면 크라운으로 마무리하지만 실패하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를 하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몇 군데의 치과에서 뿌리끝 염증, 노란 화살표 때문에 발치하자고 해서 저희 치과로 내원하셨습니다. 실제 저렇게 큰 뿌리끝 염증은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치료를 시도해보길 원하셨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 저런 상태 치아의 신경치료는 일반 신경치료보다 성공률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0%인 것도 아닙니다. 이상에서 보여드린 것 외에도 치료 계획이 바뀌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진단도구가 일단 100% 정확하지 않고 어떤 치료를 해보고 증상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도 성공률이 100%인 치료는 잘 없습니다. 그냥 충치치료로만 될 줄 알았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치료는 성공률이 80에서 90%이니 처음 생각했던 치료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치료계획과 진료비를 계산하는 병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치아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과한 치료를 치료계획으로 잡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치료계획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에 적절한 치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